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맥박이 30, 40대에서 특히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생활습관, 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 외에 당뇨에 관여하는 맥박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맥박이 유독 비교적 젊다고 할 수 있는 30, 40대에서 당뇨를 일으킬 주요한 가능성으로 등장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빠른 맥박입니다. 맥박이 빨라지면 대부분의 어떤 연령에서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 중에서 특히 30, 40대에서 당뇨병이 많이 발생하더라. 당뇨 전 단계 당뇨.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오늘 그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무려 97,653명을 4년 동안 이제 관찰을 하면서 맥박이 빠른 군과 맥박이 빠르지 않은 정상적인 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발생률, 당뇨 전 단계로 가는 율, 당뇨로 가는 율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놀랄만한 결과가 이렇게 발견되었는데요. 무려 1.4배나 정상 맥박인 군에 비해서 맥박수가 빠른 군에서 당뇨로 간 확률이 높았습니다. 무려 1.4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7개 정도의 연구, 다양한 연구들, 이 연구 외에도 7개 연구를 같이 이제 이전에 살펴본 것을 이제 메타 분석을 해봤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1대1 위험률인데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 있죠. 무려 2까지 가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Relative Risk.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아지느냐. 무려 그 연구에서는 1.4배. 우리나라하고 체질이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인에서 1.4배나 올라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빠른 맥박수는 높은 교감신경계. 자, 우리 자율신경계는 두 개가 있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는 힘을 내고 에너지 내고 전투적인 어떤 거고, 부교감신경계는 안정을 시키면서 이렇게 뭔가 어떤 캄다운 시키는 그런 어떤 둘의 어떤 조절이 맞아야 되는데 맥박수가 이전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있다는 거고, 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흥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려서 당뇨 전 단계와 당뇨로 가는 확률, 위험성을 높인다는 거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나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불안하다든지, 그냥 우울하다든지, 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올라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게 되면, 즉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게 하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일단 혈압이 올라가죠. 비만이 됩니다. 염증이 되고 인슐린 기능을 저해하고 대사증후군이 생기면서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킵니다. 두 번째, 교감신경계가 올라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압을 올리고 뭔가 이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혈관을, 외부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근육 쪽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면 근육에서 우리 혈당을 업테이크, 혈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이 당을 저장하는 창고 중에 하나가 근육인데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면서 근육에서 일단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상태가 된다는 거죠. 혈중, 혈당이 증가됩니다.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증가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명약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또 이거는 다른 건데요. 이제 우리가 저혈당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맥박이 올라가거든요. 저혈당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 뭐 손이 떨리고 막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자, 그때 교감신경계가 올라가서 혈당을 만들어냅니다. 혈당을 빨리 받아들이라고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혈당은 정상적인 혈당, 정상인 사람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죠. 당뇨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저혈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뇨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맥박이 올라가면 당뇨를 만들지만
또 당뇨 자체가 또 맥박을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정상 맥박은 얼마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보통 정상 맥박이라고 하면 60회에서 100회 정도를 보는데요. 자, 우리가 가만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우리 손목에 이 부위를 이렇게 대보면, 자, 천천히 한번 대보겠습니다. 벌써 저는 맥이 잡혔습니다. 맥박이 뜨는 것을 1분 동안 타이머를 놓고 천천히 대보십시오. 1분을 기다리기가 힘든 분은 10초에서 20초 하고 곱하기 6에서 3을 하시면 되겠죠. 정상 맥박이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날 올라가 있다. 그죠? 어떤 날에 일중 변동을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작년에는 이제 정상적인 혈압이 뭐 60회에서 70회였는데, 오래되면서 70회에서 80회고,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맥박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맥박을 잴 때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방송을 말씀드리고 나면 또 맥박을 계속 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혈압이 걱정이 돼서 혈압을 계속 재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맥박이 걱정돼서 맥박을 계속 재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건강에 대한 강박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냥 맥박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금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정상인의 이제 정상 맥박은 60에서 100회인데 그런 기준보다는 평상시에 자기의 맥박을 알고 있다가 어떤 날 올라간다. 그럼 자기가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고 있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매년 맥박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자기의 생활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아무래도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맥박이 올라가면서 혈액을 더 순환시키고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맥박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두 번째,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맥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질병들 한 두세 가지가 있죠.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는 질환들이죠.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반드시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충분하게 잠을 못 자면 잠은 이제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교감신경계를 다운시켜서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어떤 하나의 우리 시간인데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상태,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충분하게 수면을 취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아까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머릿속에 생각을 없애는 건데 머릿속에 생각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인 것 같아요. 자, 생각 중지 훈련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생각 중지 훈련은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걷기도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게 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항진되면서 교감신경계를 잘 견제를 해주게 되고 걷는다는 자체가 심장 능력을 올리는 거죠. 심장이 구태여 빨리 뛰지 않고라도 우리 몸이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맥박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스트레칭. 아까 제가 근육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했잖아요.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저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손발 트이기, 그 다음에 목 돌리기, 그 다음에 관절, 이렇게 어깨 관절 돌려주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발끝을 쭉 폈다가 당겼다가 하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시간이 있다면 목욕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 목욕을 하시면서 따뜻한 물에 한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루를 정리하면서 눕혀주시면 그것 자체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맥박수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죠. 자, 맥박수가 빠른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호흡수도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호흡을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그러면서 폐를 다 비우죠. 그 다음에 코로 들이마십니다.
폐를 완전히 100까지 이렇게 다 채우시고 쉬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맥박수를 안정시키는 다양한 호흡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박스 브리딩이라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우리 맥박수를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예시를 든 건데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심장을 안정시키는 호흡법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박스 브리딩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구태여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호흡하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것 자체가 맥박을 안정시키고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맥박을 너무 빠르지 않게 유지해 주십시오. 어느 날 맥박이 너무 빠르다. 그 다음에 날이 갈수록 맥박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교감신경계를 지나치게 아드레날린을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당을 잘 관리했을 때 맥박수가 잘 조절된다 말씀드렸죠. 좋은 혈당 관리,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먹으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심장에 부담을 적게 주게 됩니다. 맥박수를 잘 관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